고1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탄탄히 잡고 올라가야 한다. 수능 국어를 풀 때 있어서 방법론이라든지 아무리 가르쳐봐야 그 지문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독해력에 있어서는 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능 국어 만점자가 37명밖에 없었는데 우리 수능 만점자 2명에다가 뭐 몇 문제 안 틀려가지고 그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서울대 경력을 받는 후배가 있었고 해서. 네, 안녕하세요. 원인학원의 원장 천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김원준입니다. 제가 이제 받는 것만 사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권에 있는 일반고 학생이라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학원에 그때는 비교과를 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아서 대부분은 학업 역량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과 공부를 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문과로 왔었고, 그 대신에 이제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영어나 이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본인이 국어는 아마 하면서 어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준비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대 시균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 공부는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었지만, 어쨌든 거기에 목표를 두지 않고 어떤 시험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사실은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좀 뛰어난 학업 역량이 있었다고 본다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치고는 굉장히 이과적인 요소에서 강점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해주셨지만 또 약간 트렌드한 걸 따라가야 되는, 받아야 되는 도움은 또 학원에서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려면 챙겨야 될 게 되게 많았는데 학원을 다니지 않았거나 또는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못 챙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되게 도움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내신이 뭐 완벽하진 않았잖아요. 1학년 때 이제 중반점에 왔으니까요. 그랬는데 여름방학 때 수리구술 수업도 제대로 잘 소화해냈었고, 또 경제 관련한 그러한 경제 관련한 공부도 해서 테스트에 대해서도 빨리 수상을 했는데, 꾸준하게 계속 어쨌든 내신을 잘 잡고 가는 그러한 거는 이제 심리적인 케어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준이에게는. 그리고 이제 또 생각보다는 정답 없는 그러한, 예를 들면 서울대 직윤 면접, 저는 이제 일반 전형 면접을 하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고 문과 학생 치고서는 만점을 우리가 바라보자 막 이렇게 했는데 조금 아쉬웠지만 정말 좋은 성과를 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뛰어났던 거는 공부에 있어서 효율성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 것. 고등학교 시절에서 그게 제일 기본적인 토양이 되는 시기이다. 저는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해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수능 국어에서 관련된 문해력은 크게 독해력하고 사고력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특히 이제 제가 독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수능 국어의 출제자들이 보통 이제 그 수험자들,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 공통교육과정을 잘 마치고 왔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사용되는 개념들이나 또는 어휘들은 모두 다 알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지문들을 출제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좀 덜 했거나 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돼서 개념이 숙지가 안 돼 있다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수능 국어를 풀 때 있어서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무리 가르쳐봐야 그 지문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결국 이제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가 동생을 가르치면서 뭐 환율이 어떻게 된다던가 이런 뭐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하려다가 보면은 이제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다 배웠으면 쭉 다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인데 그거를 모르고 있었으니까 제가 뭐 계속 설명을 해봐야 모르는 거죠.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분야에서 어휘들이라던가 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나마 이제 그 지문 내용을 그 어휘나 개념의 습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이 되면, 독해력에 있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출제자의 의도라는 말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지문을 읽다가 보면은 어떤 특정 지점에서 약간 이거
언젠가 보면 이제 문제 나오겠는데 하는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얼마나 빨리 확인을 내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지문을 읽다가 이거 문제 내면 괜찮겠다라는 이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지문을 읽다가도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지 예상이 되고 선지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엄청 이제 시간도 절약이 되고 정답을 맞출 확률도 높여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독해력 부분이 완성이 되면 이제 수능에선 중요한 게 사고력인데 이제 수능 문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그 가장 이제 지문에서 물어보는 사실의 정보 판단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그 지문에서 알려준 사실을 바탕으로 그것을 적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또는 이제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을 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어렵다고 아는 킬러 문제들의 유형인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사고력의 측면에서 설명이 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수능에서 물어보는 사고력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사실 독해력 부분이 완성이 되면 이 부분은 저절로 따라오는 부분. 특히 이제 간단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에 어떤 한 방에 고양이랑 생선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고 보니까 생선이 없고 고양이만 있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수능에서 물어보는 사고력 또는 추론 능력은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제 학생들이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독해력이다. 그래서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이제 분야를 막론하자 특히 이제 문과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과학적인 지식이다. 또는 이제 이과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예비 고1 학생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들어야 한다가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해력은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수능 수학이나 아니면 내신 수학을 공부하려고 했었을 때는 쉬운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어려운 사고력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접근법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학에 대한 감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꾸준하게 꼼꼼하게 풀고 정확하고 시간 내에 푸는 연습, 실전 연습을 많이 하면 될 것 같고요. 수학적인 이제 소양이 좀 일반적으로 봐서는 좀 뭐 하기 싫다. 뭐 근데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사이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학을 해야만 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음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뭔가 성취가 있어야지 공부로 나아가기가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아 나는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면서 양치기를 일단 시키고 난다면 그다음에 결국에는 득점을 하려면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문제 배치를 잘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그리고 인제 학생이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가려면 시험 결과가 좋아지면 가장 긍정적인 피드백인데 그렇게 되기는 힘들죠. 다른 교과에 비해서 특히나 수학 같은 교과는 실력에 비해서 점수가 그대로 1:1 관계로 되는 것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약간의 긴장감? 실제로 인제 모의 시험 같은 것을 통하여서도 조금 학생을 좀 많이 지도한다면 그러면 이제 수학에 재능이 없는 학생도 예를 들어서 보이는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좀 열심히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디지털 문해력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하든 또는 이제 AI의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든 모든 거는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에 떠나서 결과값이 이제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딱 알맞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선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질문을 어떻게 설정하고 또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이제 신경을 써야지 이제 AI가 내가 원하는 자료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는 이제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자료들 중에서 어떤 것을 이제 내가 사용을 해도 되는지 또는 이제 그것을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도 디지털 문해력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평소에 자기가 자료를 많이 접하는 수밖에 없는. 많이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인터넷 기사만 하더라도 어떤 신문사에서 내는 것을 믿을 수 있는지 또 그런 것들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보시면은 그런 차이들을 충분히 체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좀 학습을 옆에서 뭐 돕는다고 해야 되나요? 티칭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은, 기초 교양에 해당하는 것이 수리력과 문해력이라면, 디지털 문해력은 현실에서 이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실전에서 이제 쓰는 그러한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고, 고교학점제에서 이제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논서 수령으로 문제도 바뀌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많이 주자. 그래서 미래를 향한 그러한 인재 양성에 있어서 이제 뭐 획일화된 이런 인재를 뭐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주지를 하고 그 세 가지 영역을 아이들이 밸런스 맞게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면한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울대도 그 전공을 8가지 트랙으로 나누고 나서 전부 다 AI를 접목했잖아요. 그래서 요사이는 저가 생기부나 이런 학생들이 뭐 탐구 자료 조사나 활동을 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주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뭐 넓게 본다면 디지털 문해력의 일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중독스실 했었잖아, 네가. 네. 그의 국어 성적이 되게 좋아서 그래서 걔도 서울대 경영을 갔잖아. 걔 누구야? 그거는 사실은 겨울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코로나라서 우리가 그랬잖아.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 겨울에 방학 때 우리가 6시였나? 새벽에 둘이서 왜 번갈아 가면서 줌으로 학생들 국어 우리가 매일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의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서 수능 국어 만점자가 37명밖에 없었는데 우리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수능 만점자 2명에다가 뭐 몇 문제 안 틀려 가지고 그래서 원중군의 후배가 그 중에 있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되게 도움이 되었는데 우리는 개인 맞춤식으로 뭐 이거 개인 맞춤식이라는 게 요새는 워낙이 인기가 있고 뭐 대중들이 다 쓰는 거지만 그냥 예를 들어 원준이가 우리 학원에 왔어. 그럼 얘한테 맞추어서 다 그냥 해주다 보니 수업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 학생에게 맞추어서 이렇게 진화했는데 뭐 이게 예를 들면은 사람이 많고 데이터 값이 많으면 어떻게 뭐 디자인 해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인 뭔가가 나오겠지만 저희는 그냥 맞춰가지고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생각해보면 손민 대표님이 그 수업을 새벽에 하자고 했었을 때 저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계속 하는 게 첫 번째는 어렵고 그리고 내가 너무 만만히 봤는지 몰라도 원중군과 준서군이 새벽에 대학교 합격했는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참석할 리가 만무하다라는 말을 해서 처음에 또 학원에 왔었잖아. 새벽에 와서 줌으로 와가지고 하고 나중에 이제 집에서 했지. 그 새벽에 대학교를 합격한 겨울에 와가지고 후배들을 위해서 해준다는 게 저는 계속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꾸준하게 했었잖아요, 그때가. 좀 상당히 긴 기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정말로 결과가 좋게 나와가지고 수능 국어에 있어서 그 애가 또 하필이면 어려웠고 그래서 그게 이제 대박을 치면서 학습적인 성과가 많이 났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기획부터 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냥 그 열심히 하다 보니 뭐 누가 그러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는 좀 시절이 변해서 제가 인제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손민 대표님이 처음에 그걸 기획하고 하자고 했었을 때 저는 이제 조금 옛날 사람이니까 '어 이거 될까?' 이렇게 생각했었는 그런 인제 보수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데 해 보는 거 그런 거가 이제 되게 선진적이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로 인제 그거를 도와줬지만 뭔가 새로운 것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해 보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태도와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잠깐 스치네요. 옛날 이야기 들으다 보니까. 그 줌으로 할 때 그 공부하는 걸 비췄잖아요. 네. 비춰 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하는 걸 보고서
굉장히 학년이 그때 다양했는데 고3도 있고 고2도 있었고 중학생 애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 때는 자기는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막 빨리 하는 선배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 속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본인도 그 정도의 속도를 붙여내면서 원준이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 방에 있었던 아이들 중에서 그 해에도 서울대 경영을 갖는 후배가 있었고 그 다음 해에도 서울대 경영을 갖는 후배가 있었고 해서 서울대 경영학과 갖는 여학생만 해도 그때 그 방에 있었던 애들이 5명 정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예비 고1이 되는 학생도 있고 고1이 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애들이 그 사람들을 다 기억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줌으로 봤으면서도 인제 원준이에 대해서도 애들이 오면 그때 너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화면으로 이렇게 했었을 때 조교들 얼굴을 봤잖아요. 온라인상으로 어떤 커뮤니티가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되게 좋은 어떤 자기의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학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을 중점에 두었으면 좋겠냐는 것은 단 무엇보다도 일단 국어에 있어서는 무엇이 됐든 뭔가를 많이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독해력의 측면에서는 사실 이것도 이제 그 누적된 그 독서량에 따라서 제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엇이 됐든 친문 기사가 됐든 또는 이제 심지어 뭐 소설도 상관이 없으니까 무엇이 됐든 많이 읽는 것이 시간이 될 때 특히 이제 고1이니까 시간이 좀 남을 때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이제 수학에 있어서는 또 이제 고1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개념을 정말 탄탄히 잡고 올라서야 한다. 이제 나중에 고2, 고3 돼서 올라가면 이거 다시 잡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말 탄탄히 잡아두고 이제 뭐 수능까지를 바라보던 또는 이제 당장 내신을 바라보던 문제풀이를 하는 방법은 나중에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개념을 정말 탄탄히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길게 했네. 네, 수고하셨어요, 다들. 예비 고1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고등학생이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학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긴장하고 부담을 갖지는 말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사실 뭐 선행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떠나서 수학과 영어, 국어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공부를 이 시간에 충분히 해놓으면 고등학교 시절이 훨씬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은 특히 이제 누적 공부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이제 그 페이스에서 그대로 유지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도 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좀 준비가 미흡했다 하면 이제 이번 겨울방학부터 다시 이제 열심히 달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